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팍스 인베스테이너 또 이번 주 한 주간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업 시켜드릴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과연 장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뭐 나름 괜찮다 느끼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으실 것 같기는 합니다. 와, 막판에 삼성전자 오늘 마이너스 3%대까지 밀렸다가 종가는 플러스 1.7 뭐 장중한 때는 2.5% 정도까지도 와 마지막을 거의 혼자 끌어당기듯이 끌어올려 놓으면서 그래도 조금의 불안감을 조금은 낮춰놓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뭐 이따가 잠시 후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저희 또 멋진 여벤져스 두 분과 함께 한 주간 잘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구세주로 거듭나고 있는 한국의 워렌 버핏, 세란 버핏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란 버핏님, 한국의 꼭 워렌 버핏 정도의 사이즈로 성장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자, 우리 주원님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발빠르게 돌아온 주사인 볼트 이주원입니다. 제가 추천해드린 우진엔텍과 삼성전자로 수익화 시켜보신 분들 오늘 계실까요?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추천해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우 여기도 이제 드디어 상한가의 그녀가 됐어요. 네, 상한가의 그녀. 네, 아우 현대차도 뭐 상당히 좋은 모습 잘 보여줬고, 자, 좋습니다.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타서 가면은 이 원자력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저도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원자력 그다음에 에너지에 대한 그 중요한 이야기들 정말 많이 드렸죠. 우리가 심지어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을 경제 3요소 막 이런 거 물어가면서까지 왜 원자력이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들 그 결론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자본, 토지, 노동력인데 이제 이게 바뀌니까 노동이 이제 로봇하고 AI하고 이렇게 바뀌니까 그래서 값싼 전기가 필요하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뭐 이따가 또 한 번 더 이제 짚어보기는 하겠습니다만 핵심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들. 그래서 지금까지 전력주들 있죠. 전력 설비, 뭐 전선, 구리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그 다음 바톤을 이어갈 수 있는 것들 이번 주간 여러분들 집중하시면 거기에 어떠한 것들이 좋은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주말마다 우리 또 같이 소통하기 원하셨던 분들, 문자 보내셨던 분들, 그분들께 제가 주말 동안에 다음 주 한 주간 전략 보내드리려고 요번에도 토요일 날 출근해갖고 일하고 영상 올려드리고 근데 거기서 짚었던 내용이 그대로 오늘 급등하고 다 했잖아요. 맞아요. 예,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업사보니까 그런 것들 많이 해드렸던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뭐 잘 활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자, 시장이 겨우 일단 살려냈어요. 겨우 이거 살려냈다고 하기도 그런데 장기적인 추세가 지금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죠. 추세대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추세대가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 추세대가 한 중간선 정도에서 막혀서 지금 이제 조금 요 기울기가 이렇게 좀 내려와야 될 테지만 아무튼 여기에 막혔어요. 막혀서 야 이거 밑에 저점 깨지면 큰일이다. 코스닥도 지금 보면은 저점이 한번 깨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그걸 다시 2차 전지들이 조금 올라왔죠. 과연 2차 전지가 여기서 확 하고 살아날 수 있을 건지 아니면 며칠 반짝하다가 또 다시 저점을 낮출 건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그러한 부분들에서 좀 살려내는 분위기. 자, 코스피도 조금만 더 확대해서 봐보면은 오늘 하루 요 상승세가 역시나 엔비디아죠. 엔비디아입니다.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엔비디아를 추종하는 그런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좋은 모습. 막판에는 이제 약간 크로스 느낌이 있었습니다. 막판에는 SK하이닉스와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조금 내려오면서 그 돈의 힘이 또 삼성전자로 쭉 쏠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의 상황이 있었는데 과연 이게 삼성전자가 여기서 엔비디아 납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걸 극복하고 갈 거냐? 아니면 아니야. 될 거잖아.
어차피 될 거잖아.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싸지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지. 너 삼성 못 믿어? 아, 이렇게 갈 건가? 요걸 좀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미국 시장이 휴장이죠. 메모리얼 데이인가요? 네, 그래서 휴장입니다. 휴장이라서 오늘 이제 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야 엔비디아의 이 엔비디아 1064달러 와 장난이 아닙니다. 연관 종목들을 많이 땡겨 놓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냈고 지금 이제 제가 주말에 올려드렸던 저희 영상에서 그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렸던 것이 전력주들 전망 정말 많이 팔리기 어려운 겁니다. 힐이 꽉꽉 막힐 거고, 네. 그죠? 차가 쌩쌩쌩 못 달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차를 많이 만들어내기 어떤 그 산업이 커지기가 어렵죠. 근데 전력망이 깔렸어. 막 전국의 고속도로가 쫙쫙 깔렸어요. 막 16차선, 막 32차선으로 그냥 가기만 하면 쌩쌩 달린다. 그러면 진짜 운전할 맛 나지 않습니까, 그죠? 두 분 운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전력망이 이제 깔리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전력망 까는 것도요. 한 1, 2년은 더 갈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만 16만 킬로미터의 길이에 이제 송전을 새로 교체하거나 개설한단 말이에요. 그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거리가 한 300배인가? 400배인가? 300배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00배겠죠? 예,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깔릴 게 아니잖아요. 이제 스타트일 수 있어요.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죠?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의 전선주들이 북미 지역에 상당히 많이 수주를 나가고 있다는 것 보면은 잠깐 쉬는 사이에 또 다시 올라오고 잠깐 쉬었다 다시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반복될 것 같고 그 사이에 이제 나도 가자. 뭐가 있을까요? 아까 그 원리라면 고속도로가 깔렸어. 그 다음에 차가 많이 팔릴 수 있어. 네. 요거 이게 어떤 원리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어떤 그러면 이제 전력망이 깔렸어. 네. 그러면 수소. 데이터 뭐가 센터, 많이 빵빵빵빵 왔다 갔다 하겠죠. 전력이 많이 네.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네. 송전 시설이 깔렸으면 그러면 전기가 그만큼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그 전에는 전기 많이 생산하면 뭐 하냐? 보내지도 못하는데 다 쓰지도 못하는데 였고 이제는 이제는 될 수 없고 이제는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전기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나가죠. 그래서 발전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지난주부터 힘을 쓰고 오늘도 반응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것들도 한번 정도씩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다는 얘기 해드리면서 이거 계속 보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누구한테 저한테 얘기를 계속 못 듣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반드시 요거 한 1년, 2년 계속 끌고 왔어. 올 한 해 동안 계속 이쪽 섹터만 봐도 계속해서 먹을 게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분이 준비한 핫 섹터를 살펴봐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세라님.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핫 이슈는요. HLB입니다. 우리 지난주 동안 우리 HLB 때문에 마음 아팠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HLB 그룹주 지난 17일 가남 신약의 미국 FDA 승인 불발에 소식에 연일 하락가 기록했습니다. 우리 FDA 승인 거절의 배경은 우리 파트너사 항서제약의 생산 공정 문제와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 여행 제한으로 인한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 실사 미완료 때문이라고 공고 냈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중국 파트너사 항서제약의 방한 소식뿐만 아니라요. 금일 FDA 승인 불발에 대한 다양한 해명을 내놓았는데요. 불발의 원인이 제조 공정이 아닌 시설 문제라고 해명하고 나아가 FDA에게 미팅을 제안해서 우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서 해소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원인 파악 후 불발의 요소가 해소된다면 우리 주가 회복에 기대까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 생각에는 어때요? 이게 지금 이야기한 대로 네. 긍정적으로 방향이 흘러갈까? 아니면 이게 신뢰가 좀 깨졌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다 뭐 정확하게까지는 알 수는 없어요. 저도 알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원인이 저희 나라보다는 그 중국에 있었다고 처음에 우리나라보다는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소된다면
저는 승인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부터 다시 엎어져서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관계 과정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됐다고 하면 네. 그러면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거다. 그리고 이제 과연 이제 항소제약이라고 하는 중국 기업에 지금 미중 갈등적인 부분들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굳이 중국을 끼고 이러한 부분들이 가능성이 높겠느냐. 애초에 그 전부터 우려감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과연 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이걸 다시 얘네들이 바닥에서 쭉 주가를 쭉 걷어들이고 이제 올려서 팔아먹기 위해서 또 그렇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게 또 주식시장이기도 하거든요. 과연 중국 기업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기업에서도 지금 2차례 또 다른 기업들에서도 몇 번씩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니까 많은 신뢰가 좀 깨져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양쪽으로 다 생각해야 되니까 긍정적인 생각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 의심도 항상 합리적으로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HLB 그룹주 글쎄요, 단기적으로 잘 갖고 노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뭐 얼마든지 스캘핑을 하든 단타를 치든 하실 수 있겠는데,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가격적인 부분이 아직은 매력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글쎄요, 4만 원 아래 한 3만 5천 원대 정도 온다면 저도 한 번은 그때는 도전을 해보고 싶기는 해요. 물론 그것도 길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한 스윙 정도, 정도 수익을 노리고 한 번 정도 해볼 만 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 HLB가 가냐 안 가냐의 문제보다는 이제 두 사람한테도 주는 메시지가, 네. 우리나라에 2,550개 정도의 종목이 있다. 그러면 지금 얘보다 훨씬 세. 우진엔텍 상한가 갔어. 그렇죠. 네. 원자력이 지금 막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번에 수주 소식 딱 나오면서, 야, 미국 기업에 그것도 여기서 그동안 제가 주장한 바대로 SMR 이거 가야 됩니다. SMR로 갑니다. 분명히 대형 원전은 어렵다. 이거 분명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되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이 이랬다 엎어졌다 탈원전 나왔다가 막 이러는데 미국은 아니지. 저건 분명히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수주 소식이 상당히 크다. 그러면 우리가 자금이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우리 시청자님들은 니즈가 다 이렇게 다르시겠죠. 다 다르실 텐데, 이제 저는 이제 메시지를 드리는 입장에서 두 사람한테도 내가 굳이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기왕이면 작은 종목에서 힘이 좀 더 센 종목 쪽으로 더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이 있으니까 그걸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도 한 번은 같이 드려보고 싶어요. 아셨죠? 네. 자, 우리 주원님은 뭐 준비하셨습니까? 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핫 이슈 섹터 원전입니다. 이 원전주들 정말 핫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원전이 오르는 이유는 방송에서 너무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언급된 인공지능 확대로 인한 전력 수요 확대와 함께 원전주 시장에서 두각 보여줬습니다. 특히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의 SMR에 납품한다는 소식과 함께 원전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AI의 발목을 잡는 전력난에 우리 원전주들 많은 관심 보였고요. 앞으로도 에너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각광받을 전망이니까요. 이 부분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슈만 전달해드릴 게 아니라 종목은 나 몰라라 할 수는 또 없겠죠. 원전 관련주, 금양 그린파워, 두산 에너빌리티, 효성중공업 등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좋은 소식을 쏘아냈어요. 그죠? 그 미국에서 가장 크다 이쪽으로 SMR 설계 업체예요. 회사 이름은 유스케일 파워라는 기업이고, 그중에 원전의 형태 중에 소형 모듈러 원전을 SMR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이제 부품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것들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이제 공급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고,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이 소형 원전 쪽에 상당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사실 우리나라가 탈원전 정책을 진행을 하면서요, 너무 힘들었어요. 수주도 없고 뭐 적자에 허덕이기 시작하면서 같이 한솥밥 먹었던 직원들을 내보내야 되는 상황까지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그걸 포기하지 않고
뉴스케일 파워에 투자까지 해가면서 야 이거 될 것 같으니까 같이 열심히 해보자 하는 게 이번에 성과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SMR이면 소형입니다. 네. 네. 사이즈가 얼마 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 대형 물통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 어떤 건물 옥상에 있는 한 대형 물탱크. 물탱크 정도 사이즈 땅에 묻히는 부분이 또 깊게 묻히거든요. 그래서 위로 올라오는 부분만 보면 상당히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도는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서 뭐 한 20배 안전하다, 뭐 하다 안전하다,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엎어버리기가 정말 좋죠. 덮어버리기가. 대형 원전은 사고가 터졌을 때 그걸 수습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사고의 위험성도 큰데 소형 원전은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안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게 아니 문제라는 단어만 나오는 두 사람 표정이 너무 긴장을 하는데 근데 이게 공부예요. 그럼요. 자, 우리나라는 어쨌든 영역이 좀 좁아요. 그죠? 국토가 좀 좁아. 네네. 그래서 송전을 어쨌든 중심적으로 송전이 정말 잘 가기만 하면 괜찮긴 해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압 송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 집 우리 동네 이쪽으로 송전이 지나가 뭐야 왜 이게 갑자기 공사가 되고 있지? 그래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도 있죠. 뉴스 아마 보시면 그런데 자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땅이 너무 넓어요. 엄청 넓죠. 네. 그래서 거기는 송전 시설도 너무 낡았고 좋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전 세계의 30%의 데이터 센터가 미국에 있습니다. 네. 가장 앞서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에 의한 에너지 사용이 가장 크겠죠. 네. 자 비교를 해서 우리 녹색창이나 구글에서 뭘 검색을 했어. 네. 그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구글에 검색 딱 하면 뭐가 딱 뜨겠죠. 거기에 사용되는 전력이 0.3와트. 자 그런데 챗 GPT한테 뭐 하나 물어봤어 텍스트로. 그럼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전력 사용이 1. 1. 또 3. 비슷해. 2.9와트. 오. 차이가 거의 엄청나네. 10배 가까이 나죠. 네. 9배. 그죠? 근데 이제 이걸 텍스트야. 이게 텍스트가 아니라 그림을 그려줘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림을 그려주라고 하면 6와트. 와. 연말에는 소라라고 하는 그죠? 연말에는 소라라고 하는 뭐 제주도의 뿔소라 맛있겠죠. 근데 소라라고 하는 동영상을 만들어줘 이런 걸 해버리면 30와트 막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서비스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또 챗 GPT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생겨나고 있고. 그렇죠. 계속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전기를 감당해야 되는데 과연 정부 주도하에 대형 원전 막 저기 그냥 보이지도 않는 막 하루 이틀을 막 운전해서 가야 되고 그 거리 비행기 타고 다녀야 되는 미국에서 거길 송전할 수 있을까? 힘들 것 같아. 안 되겠죠.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원전을 만들어. 그 데이터 센터 인근에다가 만드는 거죠. 그렇죠. 쬐깐하니까 박아놓으면 돼요. 네. 그래서 요번에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플러그 파워 여기에서 납품을 받아서 수소 연료전지 납품이 됐던 거고 블룸 파워도 마찬가지죠. 블룸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마존이나 뭐 인텔 같은 회사들이 빅테크들이 그런 것들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수소 관련주가 급등했던 거예요. 이게 뭐다? 바로 거기다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송전 시설이 빨리빨리 안 돼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다 깔리기 전에 먼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네. 자, 두 번째 태양광은 왜 가요? 태양광은요 설치가 제일 빨라요. 오. 돈은 좀 들어갈지언정 설치가 가장 빠릅니다. 가장 빠르게 부족한 전력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 역시도 그 미국은 워낙에 건물이 크니까 옥상에 쫙 도배하고 주차장에다가 쫙 도배하고 얘는 지하 주차장 없잖아요. 그래서 쭉 깔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다 채워지지 못하면 근데 어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형 원전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다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전기, 전력. 발전,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에 맞춰져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게 지금까지는 전력망을 까는데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고 그쪽으로 막 주가가 올라가는 급등세가 나왔으면 이제 발전도 보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쭉 봐야 될 겁니다. 네. 자, 우리 세라님 하나 더 가죠. 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핫 섹터 화장품입니다.
우리 10년 만에 K뷰티 모멘텀이 돌아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화장품주 좋은 모멘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 총리와 만나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는데요. 2단계 협상은 서비스 분야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것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대에 화장품과 엔터 등 중국 수출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화장품 원재료 가격이 안정화된 점, 또한 수출 호재로 역대급 매출을 기록하며 실적 서프라이즈를 보여준 점 등을 비롯해서 오늘의 핫 이슈 섹터로 화장품주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그동안은 어쨌든 중국의 가장 큰 원인으로서 화장품주들이 실적이 진짜 안 나와서 코로나 때문에 화장품 바를 이유가 없으니까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그죠? 네. 립스틱을 바를 이유가 없어. 예, 그렇죠. 뭐 남자친구한테 잘 보일 수도 없어. 마스크 쓰고 그쵸? 다니고 코로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뽀뽀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그런 이제 상황에서 기껏해야 이제 눈 화장이나 이렇게만 이쁘게. 자, 그랬던 것이 이제는 풀렸죠. 그 다음에 중국에만 기대서는 안 되겠구나 전략을 전환시킨 게 지금 네. 세계에 강타하고 있다. 거기에 이제 K컬처가 또 잘 퍼져 나가고 있는 것도 큰 몫을 하고 있고 이제 중국까지 다시 뭔가가 그래 니들이 이 한국 화장품 너무 좋아하잖아. 다시 잘 하자. 정부적으로 좀 이번에 잘 해결만 한다라고 하면 좋아지겠죠. 그래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 기존에 여러 가지로 또 여행주를 비롯해서 뭐 카지노랄지 그 다음에 뭐 화장품도 있겠고 엔터도 있겠고 게임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좋은 방향이 나오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일단은 듭니다. 그렇죠? 좋은 게 좋은 거. 자, 우리가 중국에 많이 뭔가를 판매하고 돈을 많이 벌어올 수 있는 길은 잘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미중 갈등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한테는 좀 길이 잘 열렸으면 좋겠네요. 네. 자, 우리 주원님. 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핫이슈 섹터 바로 반도체입니다. 우리 시장의 대장님 반도체 오랜만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엔비디아의 수혜로 인해서 오늘 하이닉스도 정말 좋았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우리 인베스테이너에서도 SK 하이닉스 이 엔비디아 실적에 영향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찍으면 올라가는 인베스테이너 역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하이닉스 올라갔습니다. 엔비디아가 HBM을 납품할 거라는 기대감에 플러스 전환까지 하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우리 세란님의 한미반도체까지 우리 시장에 힘을 실어주며 앞으로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훈풍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관련주들 소개해드리자면 삼성전자, 하나마이크론,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등등 많이 있으니까요. 누구나 쥐고 싶은 우리 반도체주들 오늘 많이 가져봐도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 자, 이게 오늘 엔비디아가 천비디아가 되면서요. 정말 반도체주들이 왜 조금 막 실적 발표 나오고 바로 다음 날은 반응이 뜨뜻미지근해서 이거 뭐야 좀 우려감들이 컸었습니다. 미국 시장조차도 그랬으니까 이거 뭔가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건가? 더 이상 상승 모멘텀이 없나라는 걱정이 조금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일단은 엔비디아가 그러든 말든 난 신경 안 써. 예, 그죠?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러면서 딱 가버리니까 그냥, 야, 대장 가는데 믿고 따르자. 예, 이런 부분들인가 대주가의 흐름상으로만 보면.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쨌든 오늘 SK 하이닉스가 또 한 번 고점을 높여보고 한미반도체가 HBM 연관이 매우 크죠. SK 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제 이 삼성전자는 왜 안 됐냐. 예, 한미반도체와 마이크론하고 손잡으니까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에 납품하잖아요. 통과했잖아요. 네. 삼성전자는 안 그랬어요. 자존심을 좀 하고 과거에 좀 사건이 있었어요. 뭐 기술 유출 사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너네하고는 같이 못 가겠어 등등등등 조금 문제가 있어서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 아마 요번에 삼성전자가 통과 못한 게 아이쿠 고소와 ES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나 진짜로 그래서 주가 쭉 빠지는 이제 부분들에서 삼성전자에서는 심지어 이제 CEO를 갈아 엎을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가버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삼성전자는 어때요? 오늘도 쭉 빠지다가 한 10시 20분? 이 정도까지 마이너스 3% 빠지다가 갑자기 오후에 쭉 땡기는데 증권사들이 그래도 삼성전자가 결국 해낼 거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싸다. 목표 주가 올려버리자.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쫙쫙쫙쫙쫙 들어오게 됐고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도 상당히 크게 가담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플러스 상황으로 만들어내면서도 쭉 당겨내는 상황들을 만들어냈어요. 과연 이제 이게 연속성 있게 만들어질 거냐 아니면 그냥 잠시 동안의 어떤 움직임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사실 오늘 가격대 저도 매일 아침 공개방송을 하니까 공개방송 때 그냥 그랬어요. 저는 오늘 가격대가 얼마 정도 내려오게 된다면 상당히 매력적일 것 같고 모아가도 되는 가격, 여기서는 물려도 죽지 않는 가격이라고 난 본다. 그랬는데 정말 거기서 쫙 당겨졌다라는 부분들 나와서 삼성전자 일단은 이 가격대 오늘 저점 그런 구간에서는 매력이 좀 있는 가격대가 되기도 하나보다라는 생각도 일단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지금 아니 이제 우리 이 방송을 초반부터 안 보신 분들은 아니 지금 패널들이 옆에서 듣고 있고 왜 가운데서 MC가 저렇게 나대리는 걸까? 그러시는 분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자, 혹시나 여러분들 제가 사부와 제자 컨셉으로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하면 제가 좀 더 보충해주는 원래 그런 역할인데 약간 이렇게 댓글 이런 쪽에서 저 사람 저렇게 말 많어,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말 많어, 이런 분이 계셔가지고 해명을 조금 해드려 봅니다. 네. 네네. 그래서 우리 방송을 잘 봐주시는 분이니까 그럼요. 감사한 마음으로 네. 해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핫 이슈, 핫 테마들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저는 저쪽 가서 또 강의를 지난번에 이 두 분께 했던 강의 이어서 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네, 자, 우리 월요일 팀에는 지금 이동평균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팀은 패턴 공부하고 있죠. 자, 일단 지난번에 이동평균선의 종류 5일선, 21선, 61선. 자, 5일선은 일주일, 그리고 21선은 한 달, 그죠? 1개월, 61선은 3개월인데 3개월은 1분기이다. 그래서 수급에 대한 부분이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알려드렸고, 자, 그 다음에 121선은 6개월이죠. 6개월은 상반기, 하반기로 경제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어서 경기선이라고 볼 수 있고, 200일 이동평균선은 장기 이평 중에서 가장 정확도가 높을 수 있는 창시자인 조셉 그랜빌이 창시해서 써먹었던 이평선이고요. 외국인들이 201선을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240선 많이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장기 추세선이고 대세 흐름을 파악할 때 본다라는 거 정도만 확인을 하고 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갖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이동평균선이 지지선으로 작용되는, 그때 제가 한번 쑥 정리해 드린 적 있죠. 우리가 왜 차트 공부를 하나요? 차트 공부의 이유는 뭘까? 추세 확인. 추세 확인. 매수와 매도를 하기 위해. 그치. 매수와 매도를 확인하기 위해. 그걸 다른 말로 바꿔서 매매. 차트의 흐름? 차트의 어떤 자리? 매수 자리. 매수점. 그냥 매수 자리를 어떤 자리에서 매수해요? 지지. 지지. 그렇죠. 어떤 자리에서 매도해요? 저항. 저항. 그죠? 네. 자, 그래서 차트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지와 저항 자리를 아는 것. 지지 자리면 당연히 안 빠지고 올라갈 거면 거기서 매수하는 거고, 저항 자리 올라가고 거기서 맞고 떨어질 것 같으면 거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함이다. 네, 그걸 알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쭉 있어 돌리는데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평선을 만났을 때 지지선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그래서 매수의 포인트가 되겠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5일선, 21선, 61선 중에서 어떤 게 정확도 혹은 올라갈 확률이 가장 높은 건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 3번. 장기 이평일수록 120선이면 마찬가지겠죠? 네. 120선이 더욱더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만큼 5일선은 5일간의 매매 평균가고, 그 다음에 21선은 20일간의 매매 평균값이잖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더 많은 물량이 관여가 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거겠지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지지가 됐으니까 이번에는 저항. 저항도 나오겠죠. 당연히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조금씩 꺾이기 시작해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가 이렇게 깨졌어. 깨졌는데 다시 얘가 이렇게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걸렸네 저항점에 걸렸네 저항선에 걸렸네 해서 맞고 떨어져 버리는, 더 이렇게 뚫리면 안착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뚫리지 못하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주가보다 위에 있을 때는 저항선이라고 해서 상승 시마다 저항으로 작용되고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파에 실패할 경우는 강력히 매도해야 됩니다. 돌파 안 되겠구나 다시 꼼짝꼼짝 하다가 에이 하면 비중을 계속해서 줄여나간다거나 매도하고 다시 자리를 잡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배열도 알아봅시다. 배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배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뭐가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네. 정배열, 정배열, 네. 역배열. 네, 정씨와 역씨가 있네요. 네. 둘 다 이름은 배열이요. 네, 그죠? 정씨와 역씨가 있습니다. 정배열은, 역배열은 자 어떻게 볼까요? 정배열은요, 주가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예요. 꽤 많이 올라오면, 그러면 먼저 주가에 가장 딱 달라붙어서 가는 이평선이 어떤 거일까요? 단기. 그죠? 보통 이제 5일선, 네. 뭐 3일선 쓰시는 분도 있고 쓰시기 나름인데 보통은 5일선이죠. 그래서 단기 한 5일선 정도가 움직임이 먼저 올라가겠죠. 따라 올라가겠죠. 그죠? 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다가 나도 이제 올라갈래 하고 슬슬 올라가는 게 중기. 그 다음엔 중기겠죠. 그래서 뭐 20선 내지는 60선 정도가 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는 한참을 더 많이 기었다가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이제 장기죠. 네. 그러면 한 120 내지는 200 혹은 24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가 가장 아래에 있고 중기가 가장 중간에 있고요. 단기가 가장 높은 위치, 그리고 주가가 또 위에 있는 경우가 많겠죠. 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가가 이미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중일 수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역배열 얘기하고 할까? 자, 역배열은 그것보다는 반대죠. 예, 장기하가 이제 제일 위에 있고 송중기가 가운데 있고, 네, 단기는 뭐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단기가 제일 아래에 있어. 그 주가도 맨 밑에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봐봅시다. 여기서 왜 이제 이게 중요한가? 왜 이게 중요한가를 좀 봐봅시다. 왜 중요하냐?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올랐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러다가 이렇게 딱 내려와. 내려오면 어때요? 아까 우리가 이전에 뭐 배웠죠? 지지선, 저항선으로 배웠죠? 그러면 네. 여기가 지지선. 지지선이 될 확률이 높죠. 네. 그러면 내려오다가도 올라갈 확률이 높아. 네. 그죠? 네. 혹시나 이게 깨졌어. 어머나 깨져버렸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여기서 또 지지받을 확률이 높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실패하고 내려갔을 때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전략이 가능하겠죠. 네. 네. 뭐 무조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리고 마찬가지 이렇게 또 깨지면 여기서 또 지지받을 확률, 이런 힘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배열에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매매하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좋다. 네. 역배열은 어때요? 역배열은 이놈이 이렇게 떨어져 갖고 이걸
돌리려고 하는데 맞고 떨어져. 돌파해도 맞고 떨어져. 돌파해도 맞고 떨어져. 매물이 계속해서 쌓여 있는 상태가 되니까 아무래도 힘들어요. 큰 시세를 만들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역배열이 되고 난 다음에 한참을 바닥을 기다가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요. 예, 모여갖고 이렇게 막 가. 그래서 딱 돌파한 다음에 이제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요 구간에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가 보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동평균선 부분들에서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배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는 이런 공부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매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한 3개월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이러한 경험들을 실전 매매로 내가 써먹으면서 나의 경험치를 쌓아가는 것, 그러면서 매매 일지를 써서 나만의 무기를 만드는 거라는 것까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다시 자리로 갈 텐데요. 그때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 자, 이제 우리가 두 분의 종목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에서 상한가의 근여가 됐어요. 원래 여기 상한가의 원조 첫 번째 가장 빠르게 상한가 맛을 보셨고 요번에 또 상한가 맛보니까 어때요? 맛이 좋네요. 참 언니가 항상 다네요라고 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좋은 종목들 잘 뽑아내면은 자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 탑픽 섹터부터 볼까요? 네, 오늘의 탑픽 섹터 역시 화장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 좀 더 자세히 보자면요. 우리 과거 화장품 기업의 최대 시장이었던 중국은 특히 2015년 별에서 온 그대 한류 열풍에 힘입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우리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으로 중국의 한한령이 시작되며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서 사라지고 중국 내 자국 기업들이 어려워지면서 우리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요. 중국 경기와 우리 중국과의 관계 이거에 너무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더 다각화의 시각을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우리 중국을 넘어 우리 미국, 유럽, 일본 등 화장품 선진국까지 눈을 돌렸는데요. 가능한 이유 바로 이겁니다. 우리 K-팝 그리고 SNS 인플루언서 마케팅 덕분이었습니다. 블랙핑크, 아이브 등 K-팝이 인기를 얻자 K-뷰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며 해당 아이돌들을 모델로 활용하면서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와 매출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SNS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해 한국 인디 브랜드의 인기까지 올라가면서요. 우리 해외까지 한국 브랜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회복과 시장 다각화로 화장품주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오늘도 급등한 화장품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과연 이제 잘 풀려내게 된다라면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어떻게든 한국이 대한민국이 자기네와 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주원님의 탑픽 섹터는요? 네, 저의 탑픽 섹터는 태양광입니다. 우리 희성님이 한번 말씀하셨죠. 아무래도 저는 신재생 에너지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의 수요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발전하는데 이를 충족시킬 에너지, 전력난에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정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태양광, 최근 미국과 중국의 관세 갈등에 불붙어 정말 태양처럼 활활 불타올랐는데요.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발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올해 중국산 태양전지의 기존의 2배인 50% 관세를 부과할 계획인데요. 이런 이유로 미국의 퍼스트솔라가 10% 넘게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태양광 관련주에서는 한화솔루션,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등 정말 제가 이 안에서 에너지난에 솔루션을 줄 수 있는 종목을 한번 골라봤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좋습니다. 솔루션이 될 수 있을지. 자, 그러면 종목부터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 세라님. 네, 오늘의 토픽 종목 실리콘2입니다. 이미 주가가 올 들어 300%를 돌파한 우리 종목인데요. 실리콘2는 화장품을 제조하는 회사라기보다는 화장품을 유통 무역 업체이자 해외 판매 및 마케팅에 지원해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K-뷰티 브랜드를 자사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약 150국가에 판매 및 수출을 하고 있고요. 해외 지사 및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유통 사업을 하며 주요 매출은 전 세계 리테일 파트너들과의 공급 계약을 통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500개 이상의 브랜드 제품을 도소매로 200개가 넘는 국가에 판매를 하는 탄탄한 사업 안전성과 자사 판매를 넘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의 해외 마케팅과 판매를 지원도 한다는 점, 나아가 한국 화장품 경쟁력 강화와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등 해외 사업 다변화로 전망도 밝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요. 실리콘2 오늘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전략 바로 갈까요? 네, 전략도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36,000원 정도에 마무리되었나요? 저는 35,500원이 되면 매수를 해서요. 우리 39,800원이 되면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33,000원까지 떨어진다면 저는 기다렸다가 다시 추가 매수를 하는 것으로 전략 세워보았습니다. 네, 상당히 디테일한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략들 잘 기억하고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주원님은요? 네, 저의 추천 종목은 HD 현대에너지솔루션입니다. 우리 서브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시장은 강한 친구랑 같이 가야 한다고 계속 알려주고 계시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진 종목이 올라가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우리 HD 현대솔루션처럼 가는 종목 붙잡고 가는 방법을 선택해봤습니다. 오늘 태양광 자체가 잘 가면서 우리 HD 현대솔루션 상승 랠리 탔습니다. 일각에서는 하반기부터 관세가 부과되면서 중국의 물량이 줄어들어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발 공급 과잉에 허덕이던 한국과 미국의 태양광 업체가 반사 이익을 볼 것이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특히 태양광 산업은 저가 물량 공세를 앞세운 중국이 사실상 시장을 장악했었는데요. 3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 타고 있는 만큼 전망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바로 전략 공개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름처럼 발빠르게 아침에 시초가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45,000원대 목표를 잡아보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34,000원으로 잡아서 34,000원이 되면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손절가도 분명히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남은 시간 동안 두 분이서 서로를 공격하는 물어뜯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갑자기요? 물어뜯나요? 그럼요. 이게 우리가 이제 성장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점점점 두 분이 성장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처음에는 제가 방송을 많이 했지만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이 하셔야 돼. 네. 자, 공격. 태양광. 저도 그런데 갈으세요.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뜰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HD 많이 제가 추천했었거든요. 그룹주들. 그래서 저는 HD 오늘은 물어뜯을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뭐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넘어오시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또 방송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여러분들 어려운 시장에서도 성공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